메디스 히든 프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메디슨 히든 프로 최지 노무사의 못다한 이야기 애프터 토크입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재미가 없다고, 너무 길다고, 지루하다고 네, 잘린 그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우리 원장님을 위해서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됐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원장님도 있고, 뭐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좀 별 관심 없는 원장님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사실 이거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아마 총리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작년에도 한 15만 원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오르지 않을까 기대했던 분명 직원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 조금 더 들려드리려고 애프터 토크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한 3년간 사실 그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이런 한탄의 소리도 저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올해도 뭐 월에 10만 원은 오르지 않을까? 뭐 15만 원을 한번 좀 제한해볼까? 이렇게도 이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그 처음 개원할 때부터 세팅을 해드릴 때는 주변의 시장 평균 임금들을 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피부 성형외과를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경력 한 7년 이상의 상담 실장을 구할 때는 지금 시장의 임금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저희 자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DB로 안내를 드린단 말이죠. 상중 하 정도의 이제 금액으로. 근데 문제는 개원 초기에는 세팅하기가 쉽지만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병원을 운영하신 원장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직원들이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연봉에 대한 뭐 10만 원 인상 제의를 했을 때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많고, 직원이 또 떠나가는 경우도 많고,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노무 상담을 의뢰하신단 말이죠. 해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얘기 꼭 드립니다. 원장님들께. 요즘 개원한 시장에서는 사람을 뽑기가 어려워서 임금이 너무 높게 좀 설정되어 있는 경향도 있는데, 오히려 10년, 15년 이상 이렇게 운영하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 급여가 거의 그 시장 임금보다 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임금 인상에 약간 둔감하다. 이런 그 시장의 어떤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임금 수준이나 복지에 대해서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향이 있고, 새롭게 경력직으로 뽑혀서 이제 사람을 뽑는 경우에 임금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원 멤버들이 그 작년에 전체가 좀 다 들고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직원 5명 중에 1명이 이제 신입으로 근 10년 만에 처음 들어온 거죠. 거의 나머지는 초기 멤버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임금을 받았거든요. 10년 차라서 비슷한. 근데 이제 개원, 이제 막 들어온 신입 같은 경우는 시장 임금에 맞춰서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하다 보니까, 경력 10년 차나 경력 3년 차로 이제 막 들어온 직원이나 급여 차이가 불과 뭐 한 10여만 원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10여만 원밖에 날 수가 없냐. 10년 차랑 3년 차랑. 그게 우리 그 병원에 이제 좀 독특한 구조들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4명이 동시에 다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신입 이제 막 들어온 3년차 경력 직원의 급여를 낮출 수는 없고, 불과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기존의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가 다 퇴사하겠다는 마당에. 자, 이때 이제 저희가 상담 의뢰를 받고 임금의 전체적인 주변의 이제 시세랄지 아니면 시급을 이제 조사를 해서 직원들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우리 이제 직원분들은 다른 그 병원에서 일하는 자기 동료하고 급여를 이제 비교하는데요. 이게 임금 공정성, 외부의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10년 차인데 지금 250을 받는데 내 친구는 280을 받는다. 30만 원을 올려달라. 이런 거죠. 혹은 내부의 공정성. 이제 막 들어온 경력직 3년 차는 230을 받는데 나는 경력 10년 차인데 250을 받는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20만 원의 격차는.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비교하는 동료 직원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요. 거기는 주 6일 근무에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44시간, 야간 진료도 일주일에 2번이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8시 넘어서 가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이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급여를 280 받는 동료 직원,
그리고 이 병원을 들여다보니까 워낙에 근무일과 관련해서는 복지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서 휴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날짜가 달력상 빨간 날 빼고 여름휴가 5일 빼고 연차휴가 15개 빼고 실제 워킹데이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5일 반차 제도도 있어서요. 그리고 야간 진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250이라면 과연 비교가 될까? 비교는 됩니다. 절대적으로 근로시간의 양을 보면 주 6일 근무하고 야간 진료가 2번 있는 것과 주 3.5일 근무하고 야간 진료가 하나 있는 것과 시급이 환산이 되거든요. 이때 시급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직원은 가령 제가 이제 상담을 들어간 직원은 시급이 15,000원 정도인데 주 6일 근무하는 동기 친구의 경우에는 시급이 10,000원대에도 좀 안 나온단 말이죠. 이랬을 때 시급만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훨씬 높은데 절대 총 임금 수준만 놓고 보면 적어 보이는 이런 현상 때문에 외부의 직원과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너무 적게 받는 것 같다. 내부에 있는 직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 한 분 1대1로 저희가 면담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조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간의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개선됐으면 좋겠는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명당 평균 30만 원 정도 인상이 이제 있었고요. 그간 10년 동안 너무 정체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원장님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외부의 시장이 이렇게 임금이 올랐나?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해준 부분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정말 자신의 어떤 실적 내지 어떤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서로 평가해서 다음 해부터는 협상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조정해드린 사례도 있는데요. 이 사례를 비춰봐서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신 원장님은 너무나 시장의 상황을 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도 마찬가지고 둔감해져서 외부 직원이 들어왔을 때 충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평균 임금 수준도 늘 좀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 꼭 거창하게 협상은 아니더라도 얘기를 들어주면서 서로 조정해 가는 것이 좋다. 무슨 얘기냐면 임금을 무조건적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다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이가 지금 좀 어려서 가령 등하원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30분씩만 조금 늦춰주고 일찍 당겨줬으면 저는 지금 월 급여에 올리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직원도 있고요. 저는 좀 일주일 정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휴가를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꼭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서로 간에 이제 직원과 우리 원장님 간에 좋은 조건으로 서로 합의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늘 원장님들은 얼마만큼의 임금을 이제 올려줘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반대로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인건비의 한계, 나의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노동 인건 비율은 가령 30%를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정하시면 우리 병원의 인건비는 900만 원의 한도에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고요.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인건비가 지금 최저임금 2.9%가 올라서 내가 설정한 인건 비율을 넘어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하실 때에는 진료 시간을 조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은 2.9%만큼은 아니더라도 서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하거나,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동결할 수도 있겠지만 진료 시간 자체를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주 6일 진료하다가 요즘에는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아예 진료를 없애고 주 5일만 진료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요. 야간 진료라고 하는 연장 근로 자체를 없애서 연장 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휴게 시간을 점심 좀 넉넉한 휴게 시간을 위해서 기존에는 보통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휴게를 취했지만 1시간 반 정도 휴게를 넉넉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출퇴근 시간을 마치 출근조, 마감조처럼 9시에 출근하는 직원은 17시에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는 직원은 18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파트타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간호조무사님이나 간호사님 중에는 경력 단절을 겪어서 정말 내가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다시 진입하고 싶지만 취업을 못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니즈를 좀 맞춰서 월수금이랄지 파트타임 이 형태로 근무 요일을 좀 짧게 가거나 근무 시간을 좀 짧게 가거나 이러한 형태로도 얼마든지 예산의 그런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내가 이런 그 병원 진료에 있어서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계속해서 원장님이 지치실 때까지 이해하실 때까지 상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론 2.9% 이제 확정이 되었고 확정된 임금에 맞춰서 지금 기본급이 좀 떨어져 있는 초임 그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남아있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근본적인 진료의 어떤 형태나 휴가, 휴무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설계하시기를 바라고요.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바로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가령 7월 1일에 뽑았다고 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올해 그 정한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하면 즉시 1월 1일부터는 인상해서 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최지인 노무사의 못다한 애프터토크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못다한 얘기 있으면 꼭 이렇게 후속으로 남아서 혼자 남아있는데 남아서 더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지금도 많았나요? 너무 네, 안녕.